시사 안영수 대표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체에서 공연을 소개하는 개척자가 되고 싶은 공연 알림이 안영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굉장히 흥분해서 했잖아요. 네. 청취자분 문자들 읽어드리면서 네. 좀 더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가시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때 나 이제 번호가 개척자까지 뒷번호가 426번이었나요? 4266 4266번. 제가 그새 또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일주일 사이에. 일단 그 순간만큼은 최대치의 흥분도였는데요. 네, 냉정을 좀 찾아서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안영수 대표님이 이제 흥분해서 예. 이제 리얼하게 정말 네. 공연 얘기를 설명해 주시는 걸 청취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오늘 약간 좀 업돼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다음부터는 의자 빼십시오. 일어나서 흥분한 상태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공연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개척자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그 오늘 소개할 공연은 사실 제목만 말씀드려도 다들 아실 만한 공연입니다. 너무 많이 아실 만한 공연인데 네. 저한테는 이 공연이 좀 상징적인 기억 아니면 뭐 추억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있는 공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기억이 약간 공연계 어떤 개척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멘트를 그렇게 좀 준비해 왔습니다. 공연계의 개척자다. 그러면은 그 공연 시작한 지 오래된 뮤지컬이다. 오래된 뮤지컬이어서 쓴 표현은 아닌데 예. 오래된 공연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래된 공연, 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공연. 예. 너무 이렇게 추측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공연 설명할 때 제목 설명할 때 네. 보통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도 쓰기도 하고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카피 같은 걸 많이 붙이잖아요. 그렇죠. 뭐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스릴러, 뮤지컬 치킬 앤 하이드 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무슨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 뮤지컬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이 공연은 사실은 공연 처음에는 힌트 드릴게요. 그냥 아바의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 이렇게 나왔던 뮤지컬이에요. 힌트를 그렇게 주면 어떡해요. 그냥 맘마미아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저한테는 오늘 소개할 때는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명성이 헛되이 퍼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퍼졌을 때는 그런 까닭이 있다. 명성 사자성어로 명불하고 명불허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명불허전 뮤지컬 맘마미아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맘마미아로 입문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죠. 맘마미아는 너무 재밌거든요. 예, 워낙 재미도 있고 네. 음악도 아바의 음악으로 만들었고 네, 맞아요. 전 세계적인 히트도 쳤고 네. 예, 그렇죠. 저도 오래됐네요. 저도 본 지가. 이 공연 우리나라에서 공연한 게요. 됐어요. 2004년에 초연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와, 전 성남에서 공연하는 걸 가가지고 봤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어디서 하든 대단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맘마미아가 사실 그 공연 내용도 그렇고 네. 아바의 음악도 그렇고 많이 아실 테니까. 네. 근데 이제 공연계에서 일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맘마미아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이제 오늘 방송은 마치 제 추억팔이가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지금 심이란 이름은요. 예. 저 이거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보고 왔는데 진짜 최고였어요. 이렇게. 제가 브로드웨이 공연을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그 2004년에 초연을 올렸을 때 네. 업계에서 대단히 주목도가 있었거든요. 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뮤지컬이 우리나라 초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2004년이라는 시기가 그 몇 해 전에 2001년에 오페라 유령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면서 네. 공연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네, 뭐 이런 맞아요. 평가가 예,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제작사 맘마미아의 제작사 신식 컴퍼니를 공연계에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잘 될 테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죠. 네. 뭐 흥행은 보장됐다고 생각했었고, 예. 혹시 맘마미아의 이야기가 우리나라 정서에 좀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 여러 명의 아빠 후보들을 데려다 놓고 아빠를 찾고 있는 얘기니까. 그러네요. 이제 그런 걱정 정도만. 뭐 이런 윤리적으로 이런. 그렇죠. 이게 말이 돼? 막장 아니야? 뭐 예. 이런. 네. 이런 걱정 정도만 있었지 작품 흥행에 대해서는 걱정을 아무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티켓 오픈을 하고 네. 공연 시기가 임박해 오는데 예매처에서 봤더니 매진이 아니네. 뭐 이랬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든 생각이 저같이 공연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이라는 것이
맘마미아를 소화를 모르는 못 해준다고 예. 하면 이거 뭐 절망적이다. 이거 저 여기서 앞으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않냐. 아, 제가 1996년도에 브로드웨이 42번가가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 초연됐었을 때 이 예. 시장을 바라보고 네. 가능성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바로 다시 뮤지컬계로 복귀를 하고 2001년에 오페라 유령이 시작하면서 시장이 커지고 네. 이러면서 나는 정말 이 어떤 이 새로운 산업에 이 선두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맘마미아가 안 된다니.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약간 위기감까지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네. 떠날 생각까지 잠시.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나? 정말로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예. 그때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맘마미아가 초연을 올리는데 관객들이 꽉 차 있지 않고 이 네. 그림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역사적인 사건이 저한테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저한테는 공연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예. 매진도 안 됐고. 네. 야, 이거 성공 못할 것 같아요. 막 절망 느끼고. 네, 그리고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공연이니까 이 라이선스 로얄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쌀 거고 그렇죠. 제작비도 굉장히 비쌀 테니까 배우들도 뭐 굉장히 대단한 배우들 다 훌륭한 배우들이 거의 네. 오디션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뮤지컬 배우들이 많이 참여했었던 공연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반전이 있었길래 그래요? 네, 그렇게 2004년에 첫 번째 공연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주위에서는 쑥덕쑥덕거리면서 맘마미아가 매진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주 티켓이 안 팔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팔리긴 했는데 네. 확실한 매진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서초구에 있는 예술전당에서 공연을 시작했으니까 네. 당시에 이제 서초동에 있는 제 기억에는 그린 마더스 클럽 녹색 어머니의 네네. 단체 관람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네. 이분들이 쫙 모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맘마미아 아바의 음악으로 만든 뮤지컬이 쫙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공연이 종료가 딱 됐죠. 예. 공연이 끝나서 박수를 치고 공연이 마무리가 되면 됐는데 맘마미아 공연 자체에 있는 커튼콜인데 이 대단한 커튼콜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 커튼콜이 시작이 되면 그 당시에 나왔었던 배우분들 박혜미 배우, 그다음에 이제 전수경 배우, 이경미 배우.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많이 봤던 맘마미아의 그 유니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나팔바지 입고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하얀 옷에. 그것을 입고 이 배우분들이 탁 나와서 관객분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네. 자, 모두 일어나세요. 이러면서 어. 거기서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격식을 차리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 같은 날, 네. 뭐 그 커플 또는 뭐 어떤 특별한 날에 가서 공연을 좀 격식 있게 봐야 되는 공연,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 있던 이 공연판에 뭐 아주 커튼콜 하면 네. 일어나서 막 열화 같은 박수 막 쳐주고 소리 질러주는 거? 그 정도? 아니요. 생각했는데? 일어나세요. 그렇죠. 일어나세요. 그러니까는 막 쭈뼛쭈뼛하면서 일어난 거죠. 예. 근데 일어나세요 하면서 이 배우들 머리 위로 트러스가 쫙 내려오면서 트러스에 조명이 달렸지 않습니까? 당신들을 위한 커튼콜이 아바의 노래 메들리 3곡이 쫙 시작되는 거죠. 아. 이때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봤던 관객분들이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가 기억엔 프리뷰가 3일인가 그랬거든요. 예. 이 기간에 입소문이 서초동 일대에 쫙 퍼지면서 아니. 삽시간에 제가 볼 때는 관객이 아주 관객 선택을 잘했어요. 네. 녹색 어머니에는 네. 초등학교 하나씩 다 책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아침에 본인들이 그 자녀들을 등교시키면서 데려갔다 주고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예. 그 다른 학부모한테 맘마미아 얘기를 계속 했을 나는 테니까. 어제 말이지 그 뮤지컬을 한 편 봤어. 나 죽는 줄 알았다. 뭐 네, 이러면서. 뭔데? 예. 맘마미아라고 이러면 당신 봤어요?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쫙 나기 시작하면서 예. 공연이 매진이 되는데 그 매진됐었던 그 이제 그 어마무지한 입소문이 공연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영화는 전국적으로 상영관이 딱 열리니까 네. 입소문이 나면은 뭐 그 영화 오픈하기 전에 시사 같은 것도 하면서 많이 소문이 났는데 공연은 한 회에 한 2,000명 정도가 보면은 최대치로 보는 거니까 입소문이 네. 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게 딱 터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개척자라는 생각을 했냐면 네. 당시에 이제 공연의 타겟층이 중년의 관객층까지 전달이 된다? 이거 상상하기 좀 쉽지 않았었거든요. 주로 젊은 층이 뮤지컬 보러 간다. 그렇죠. 뭐 이런 젊은 의미였죠. 층이나 아니면은 그 좀 삶의 여유가 있으신 커플들이 그쵸. 아주 특별한 날. 그 당시에 공연 티켓 비쌌으니까. 그럼요. 지금도 예. 비싸지만 예. 당시에도 비쌌으니까요. 예. 근데 이 중년의 여성분들에게 공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와서 즐기세요. 음. 이러면서 중년의 타겟층을 개척한 공연으로 저는 기억되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오페라 유령이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체감하기엔 이 맘마미아가 이 뮤지컬 공연의 중년층 타겟을 개발했고 확실하게 만들어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딱 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바 음악도 중년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예. 그런 음악이니까 네. 이런 게 뭔가 이렇게 탁 겹치면 순간 빵 하고 터져버리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뮤지컬 하면은 그 무대 위에서 보이는 그 배우분들 중에 멋진 배역들이 남성들이 주로 많이 했었었는데 이 맘마미아가 그러네요. 여성들이고 게다가 이 중년의 맞네요. 여성 관객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년의 여성 3명이 한때 자기들끼리 그룹을 하다가 실패하고 모텔 주인이었던 어떤 이 주인공 도나라는 사람과 그 친구들이 그 공연을 하니까 대리 만족도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야말로 빵 터진 거죠. 자, 그럼 청취자분들께 예. 그 커튼콜 같은 분위기를 한번 좀 낼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노래 예. 한 곡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주인공 도나가 오랜만에 만난 옛 그 애인이었죠. 네. 샘에게 이막이 시작되면서 부르는 넘버거든요. 아마 들으시면 바로 이 노래 하실 겁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이 노래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봐 도나 이건 우리 얘기야. 지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가슴 아파도 다 지난 얘기. 더 이상 내겐 카드가 없었죠. 당신도 역시 그랬겠지만 이긴 사람만이 모든 걸 다 갖죠. 패자는 쓸쓸히 남아있겠죠. 당신이 나의 전부라 믿었고 늘 지켜줄 거라 생각했었죠. 내게 행복을 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냉정한 신께서 주사위를 던져서 우리 중 누군가 지게 만들죠. 이긴 사람만이 모든 걸 다 갖죠. 아무도 불평을 할 수가 없죠. 그녀도 나처럼 키스해주나요. 당신 느낌을 얘기해봐요. 당신 아나요. 나의 그리움을. 하지만 그건 욕심이겠죠. 난 항상 그렇게 결정에 따를 뿐 나에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연인이 되거나 친구가 되는 것 이 모든 결정도 이긴 사람 거죠. 그만할게요. 슬퍼지니까요. 허나 알아요. 화해하려는 걸
당신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이해해줘요. 긴장했나봐. 헌데 알죠? 이긴 사람만이 모든 걸 다 갖죠. 연인이 되거나 친구가 되는 거, 이 모든 결정도 이긴 사람 거죠. 모든 걸 다 갖죠. 뮤지컬 맘마미아 가운데 더 위너 텍스 러브라는 넘버 신영숙 장현성 배우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조부건님께서요. 주차장에서 집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네요. 9908님 오늘따라 힘들어서 금방 자려고 했는데 뮤지컬 얘기랑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끝까지 애청할게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주차장에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말이죠. 추억이 막 돋는다고 해야 되나요? 공회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예. 이 넘버는 네. 어떤 스토리 때 나왔던 거예요? 그 공연의 맘마미아의 주인공 도나가 있는데 이제 도나가 아니다. 이럴 거면 네. 줄거리를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서 그래요.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한때 젊었었을 때 그룹까지 했었던 도나라는 사람이 이제 그 극중의 주인공인데 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모텔, 작은 모텔 주인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그의 딸 소피가 있습니다. 근데 소피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객들을 불러야 되니까 네. 엄마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게 돼요. 자기 아빠를 찾고 싶은 마음에. 근데 거기서 이제 아빠 후보 3명이 있는 거죠. 이 3명을 엄마 이름을 빌어서 몰래 초청을 합니다. 이 드라마가 벌써 재밌잖아요. 네.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빠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영문 하객 초대를 받은 줄 알고 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왔는데 엄마가 그들을 만나자마자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중에 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샘은 아직도 도나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죠. 방금 들으신 노래가 이막이 시작되면서 이 샘에게 도나가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진행되면서 네. 결국 결혼식 때 엄마가 소피에게 사실 너의 아빠를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소피는 이제 그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아이러니하게 결혼을 안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하객들은 모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모여 있으니까 뭐래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도나와 도나를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던 샘의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서로 사랑을 받아주는 아름다운 얘기로 마무리가 되죠. 뭐 영화도 있고 뭐 네. 뮤지컬도 있고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렇죠. 다시 그때 얘기가 좀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이야기에 아바의 노래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착착착 맞아요. 맞아 떨어지게 맞아요. 들어가는 거. 예. 예. 자, 그러면은 이런 스토리 어떤 배우들이 연기했습니까? 그렇죠. 이번 시즌 공연이 현재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이 되고 있고 6월 25일까지 공연합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맘마미아 공연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최정원 배우가 물론 하고 예. 홍지민 배우, 박준면 배우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고요. 이 남성 후보들 이분들이 이제 TV에서 많이 보셨던 송일국 배우나 김진수 배우, 김정민 배우, 장현성 배우, 이현우 배우, 민영기 배우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아마 가시면 반가운 얼굴도 있고 얘기도 재밌고 반가운 음악도 있고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이런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 배우들 이름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서 예. 이 배우들 다 중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중년들입니다. 꽃중년들. 이게 제가 이렇게 나이가 자꾸 드러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공연도 커튼콜이 있습니까? 이 공연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신나는 커튼콜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 공연에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공연이 계획됐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었어요. 이때 배우들이 서로 얼싸안고 이 말이 약간 기쁨에 얼싸안는 게 아니라 서로 위로하면서 울었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아주 절실하게 기다렸던 공연이 다시 공연되는 거니까 꼭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2004년 국내 초연 때부터 이번 시즌까지도 계속 마찬가지인데요. 이 공연은 그야말로 누군가의 딸이라면 그리고 또 누군가의 엄마라면 함께 공연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엄마와 딸이 같이 꼭 봤으면 예, 좋겠다. 이거는 모녀가 봐야 알겠습니다. 서로 이해도 되고 좋은 공연입니다, 정말.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들어야 되죠, 꼭? 네, 바로 그 엄마 딸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거든요. 네. 요거 마지막 곡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이 영어로 Slipping Through My Fingers 네, 이런 넘버거든요. 요거 들으시면 이것도 역시 아바의 노래니까 아마 그 가사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최정원, 최태희 배우가 부른 뮤지컬 맘마미아의 Slipping Through My Fingers 라는 넘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은 들며 미소 지며 그의 집을 나섰지 그의 보낸 뒤 멍하니 한참 그냥 앉아 가는 듯 모습을 보았어 난 아직 그를 알지도 못한 채 영원히 그를 놓칠 것 같아 허나 그 예쁜 꼬마가 웃을 때 난 너무 기뻤어 잡아보려 해도 언제나 내 곁에서 멀어져 갔어 노력할수록 내 손에서 빠져나갔어 나는 정말 그를 잘 알고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자꾸 클수록 내 곁에서 멀어져 갔어 뛰어들어 엄마 나한테 많이 실망했지? 왜 그런 소리를 해? 모두들 니네 엄만 정말 멋져 널 키우고 사업도 하고 다 혼자 힘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친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지 난 미혼모였으니까 우리 엄만 그것 때문에 나랑 의절하셨다 뭐라고? 엄마 난 정말 몰랐어 잘 된 거야 우중충한 다세대 주택보다 난 네가 있는 여길 택해 봐봐 눈 비비며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그 소중한 시간 그냥 보냈지 그의 가간 뒤 미안한 맘에 사로잡혀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다나베 세이코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과 함께합니다. 조제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그녀의 다락방 바깥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모습들은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섭니다. 치네오는 처음으로 조제와 여행을 떠납니다. 일상 자체가 고행이었기에 여행 따위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조제에게 치네오와의 여행은 호랑이와 대면하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지극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치네오에게는 조제와 함께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조제가 해변가에서 치네오의 등에 엎여 태어나 처음으로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는 행복을 만끽할 때 치네오는 조제의 작고 마른 몸이 무겁다